자,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모임이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활동에 장이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와 생활 반경 또한 축소되었습니다. 온택트, 코시고, 코로니얼 세대, 코로나블루, 위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남이 자유롭지 않고 모임의 인원 또한 제한받고 있는데 문득 이 시기에 청년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청년을 만나는 청년 활동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코로나 시국에도 공존과 연대를 주제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묻고 저마다의 삶을 들었습니다. 먼저 부산 청년센터 활동지원팀에서 공간 매니저를 담당하는 이영경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활동명이 야르라서 앞으로는 야르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르는 올해 1월 부산 청년센터라는 곳에 발을 디디고 4월 27일에 부산 청년센터가 개관했는데 행정과 민간을 잇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준행정기관이면서도 청년을 만나는 데 있어서 행정스럽지 않도록, 반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일하도록 감수성과 감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르가 말하기를 센터의 위치성을 파악하고 정책 기능을 익히고 공간 매니저로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세하게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환대하는 속에서 친절함과 정확함의 차이를 구별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반스럽지 않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렇게 지향하다 보니 안내 데스크를 두지 않고 있는데 안내 데스크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는 친절함과 행정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피드백을 얻기도 합니다. 센터를 찾는 이용자들이 과하지 않고 배려하는 환대에서 활력을 얻었다고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이 조금이나마 숨쉬고 청년의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의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 살아가는 청년을 만나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오늘의 청년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획하게 된 배경의 첫 번째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 혹은 청년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움츠러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을 만날 수 있을지,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청년에게 안부를 잘 물어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에 있는 청년을 폭넓게 만나고 그 이야기를 지역사회에 등장시켜 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청년을 만나고 있는데요. 대학생, 또 래퍼, 장애인 청년들, 각자 저마다의 선 자리에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과 다양한 일상을 들여다보고 또 고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진행할 때 특이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청년이 자신을 포함해서 눈치를 많이 본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하면 제가 그래도 될까요? 제게 그런 자격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안 가져도 될 눈치를 보고 또 주눅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청년을 공감하고 새롭게 알게 되는 영역이 있어서 새롭게 인식이 달라지는 기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청년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경이 정말 넓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청년 정책 하면 일자리로만 생각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이 교육과 노동, 권익, 관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말을 걸면 처음엔 주저하면서도 말을 걸면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술술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야르는 청년을 만나면서 자신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삶을 들을 때마다 과몰입된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공감되는 것을 넘어서 몸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야르는 청년을 이용자로 대하지 않고 한 존재로 인식하며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렵기도 한데 중간 지원 조직의 실무자이기도 하지만 한 존재로 세심하게 바라보는 자세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데 맡겨진 업무로 인해서 여력이 되지 않을 때 정말 아쉽다고 했습니다. 더 이야기를 해보고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또 일하면서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는 시간을 잘 가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청년을 만나서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청년과 시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야르는 자신이 청년이다 보니까 같이 나누고 싶은 건 그 의외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좀 잘 돌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삶의 안정성에도 힘들어지고 관계가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돌봄의 시작으로는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대화하면서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 더 나아가 구조적인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는 공론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서로를 돌보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았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을 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청년팔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청년을 대상화하고 범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알파벳, 니트 청년, MZ 세대 등으로 청년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을 대상화하고 범죄화하고 마케팅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청년들이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개개인의 고유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청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먼저 야르는 사람을 보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긍휼의 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건네는 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배고 찌를 수 있는데 말로 적시고 스밀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대상과 수단으로 보는 것이 힘들어하는 야르는 전도의 수단으로 보는 교회에서 경험을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봐야 되고 채워야 하는 수단으로 보게 될 때, 그래서 본인은 센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신앙으로 꼽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마디와 건넨 한마디와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다는 모습을 함께 만들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에너지를 본인은 자신의 적극적인 쉼에서 얻는다고 했는데요. 적절한 시간을 떼어놓고 자신을 마주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로 부산에서 커뮤니티 매니저로 활동하고 게다가 두 권의 책을 출판한 작가인 우동준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활동명이 우왕이라서 우왕으로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우왕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커뮤니티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청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부산 청년들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요. 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청년분과에서 연구 활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왕은 누군가를 만나고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경험한 상실과 이별이 계기가 돼서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군대에서 자신 군대 동기의 죽음을 빨리 잊으려고 하는 그 군대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한 존재의 죽음이 금방 잊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자신은 끝까지 기억해 봐야 되겠다. 누군가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왜 그렇게 하냐면 너를 기억하는 의지부터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겠다.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차이에서 딜레마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생생하고 센데 들으면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마음이 들끓는데 자신의 한계를 마주했을 때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실망에 부딪히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조금씩 능숙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겨서 도망가지 않고 구체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실이 보람되다고 했습니다. 우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활동하는 분들에게, 문화 활동하는 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원했던 동료에게 그 일이 너무 많이 주어진다면 나한테 줘, 힘들면 나한테 줘 라고 얘기해서 자신이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버틸 수 있도록 틈을 내어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왕에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과 이 시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을 보고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당신에 대해서 잘 모르니 그러니 얘기를 더 들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고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청년에 진입한 이들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들려달라고 애타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란 단어를 잊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청년이란 단어는 쓸 수밖에 없는데 청년이라는 단어를 고민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마주한 청년을 존재하지 않는 청년이라는 기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이런 통찰을 전해줬는데요. 왼쪽 렌즈로는 청년 문제를 보고 오른쪽 렌즈로는 앞에 있는 사람을 똑바로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오드아이로 보편적인 문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보편적인 문제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문제를 다 봐야지 평면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왕은 자신이 어딘가에 쓰임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했고요. 많은 일을 감당할 때 피곤함보다는 정말 자신이 즐겁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쓰임 받아서 그 사람이 더 버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시대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평화와 연대를 살아내는 고난함께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김지혜, 남기평, 박단 이렇게 세 분의 청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고난함께는 비전향 장기수들을 어떻게 옥발할지 고민한 사람들이 모이는 고난 모임을 시작해서 현재 평화운동, 통일운동, 인권운동, 그리고 환경운동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비롯 도합 4명의 실무진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고난함께에서 부설로 평화교회 연구소와 시민합창단 평화산책을 인큐베이팅 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올바른 믿음의 교회를 발굴하고 세워나가는 평화교회 연구소, 평화와 희망을 노래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평화산책 또한 고난함께의 모임에서 태동했다고 했습니다. 매월 비전향 장기수 어르신들을 방문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나 KO, 아시아나 하청 업체의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양심수를 후원하고 편지 결혼하며 심적인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사태 관련해서 매주 기도회와 미얀마 공부 모임, 그리고 긴급 후원과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돕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월호 유가족들과도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는데요. 매달 첫 번째 주일은 반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세월호 일꾼들과 같이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분 모두 인큐베이팅으로 인해서 현재 고난함께 합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난함께에서 책 모임으로 시작하고 고난함께의 모임에서 만나서 현재 활동하게 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고 또 지금 그래서 세대를 이어가며 감당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진행하면서 굉장히 뜻깊고 귀한 일인데 어마어마하게 감당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또 이 전체 모두가 겪는 어려움을 물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 모임이 저녁 시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 연대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데미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그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들과 오래 연대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이 같이 기도하고 연대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라고 회의가 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항상 큰 힘이 못 되지만 끝까지 연대한다고 했는데 해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답답함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 청년이기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함께 하시는 비전향 장기수 분들이 다 이렇게 노인이시다 보니까 이분들과 같이 함께할 분들을 데리고 가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고요. 또 현장에 남아 계신 분들이 40, 50대 남성분들이라서 그것으로 인한 또 청년과 세대 간의 소통이 에서 갈등을 겪는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유입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고난함께가 거의 이 사회선교의 가장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연대를 요청하고 또 돌고 돌아서 고난함께에서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난함께니까 고난함께여서 다 감당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연대하는 분들에게도 있고 또 실무진들에게도 있는데 그것이 연대하는 부분들에게는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든든함이 되기도 하고 또 실무진들에게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자랑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소하는지 궁금했는데요. 계속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라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통해서는 이 단체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늘 끝까지 함께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도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단체라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계속해서 연락한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아시아나 KO 사업장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속 가야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이런 일에 대응하는 마음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본인은 선택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에게까지 오는가, 오죽했으면 나에게까지 오는가 생각하게 돼서 거절하지 않고 다 받으려고 하는데 마냥 즐겁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모두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연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옆에서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온 동료들이 아니라면 그만뒀을 것 같은데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잘 버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받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현장에서 작은 위로 정도라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진행하면서 인터뷰 내내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요. 이 웃음소리로 서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 고난의 현장에 가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지 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마주하고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이 청년들의 태도에서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의 이유와 근원을 확인하고 배우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상호 돌봄의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안부 묻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대상화, 범주화하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건네는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스밀 수 있도록 말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청년을 압박하지 않고 청년이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며 청년이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장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 구조적인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는 공론의 장을 열어가도록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최근 숱한 청년들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이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청년을 볼 때 한쪽 렌즈는 청년의 문제를 보고 다른 쪽 렌즈는 앞에 있는 사람을 똑바로 보는 태도를 배웠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문제와 시대의 보편적인 문제 둘 다 봐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꺼리는 자리를 찾아가는 용기가 함께하는 힘이자 함께하는 동료에게부터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이 함께하는 자리, 함께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으로도 큰 위로를 받는 것을 알았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연대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더 이상 세대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마디 말로도 적시고 스밀 수 있음을, 그래서 사회 선교의 전위 부대가 힘을 낼 수 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청년을 보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료를 계속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 미셔널 컨퍼런스에서 청년함께 첫 프리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한 젊은이의 고백을 나눴습니다. 세 번의 인터뷰로 만난 마음이 따뜻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와 만나서 이 이야기가 그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되기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